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빈대로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경험들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이 빈대는 100%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가 계속 흡혈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뭐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은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퀴나 흡혈을 하지 않은 그런 해충하고 가정 해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대 방제를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으로 완벽하게는 사실 어려움이 있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한 번에 해 주시고요. 적어도 3세판에는 꼭 100% 방제가 될 수 있도록 3, 4번 정도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빈대 방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현 소장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가서 탐문만 하게 되더라도 이 집에 빈대가 어느 정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림 현상입니다. 물림 현상. 그런 정도를 먼저 물어보거나 물린 부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그러니까 모기에 물린 거 이상으로 굉장히 도드라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렸는지 뭐 이런 정도만 보더라도요. 이 집에 빈대가 어느 정도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빈대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는 또 짐작이 가겠죠.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계획이 세워질 걸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빈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뭐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방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까 조사할 때도 우리 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내가 봐야 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견적도 나오고, 그죠? 간단하게 해서 뭐 방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간단하게 뭐 비용이 또 적게 또 견적을 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지면요. 일량도 많고 상당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미연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까 뭐 신 소장님께서 제시한 사진하고 똑같은데요. 하여튼 빈대는 거의 10분 가까이 흡혈합니다. 그러니까 모기는 한 1분 30초? 요 정도. 1분, 2분 내인데 빈대는 거의 10분 가까이 흡혈하기 때문에 그 물린 부위가 굉장히 도드라지죠.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빈대는 좀 이 무정란 낳는 게 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래서 보통 위생곤충은 일생에 한 번 교미합니다. 근데 빈대는 수시로 교미를 하거든요. 제가 또 빈대를 키워보니까 얘가 제대로 아무 탈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뒤져보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컷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수컷입니다. 밑에 있는 게 암컷인데 이 수컷이 아까 베레제기만 보셨죠. 그쪽으로 이렇게 흡혈하다 교미를 하다 보니까 얘가 약간 비스듬하게 교미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수컷이 수시로 교미를 해요. 수시로 교미를 하다 보니까 이 생식기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암컷을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교미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암컷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방제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하여튼 이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집안에 이제 빈대가 서식할 장소, 아까 신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빈대 방제는요, 여러분들이 빈대 방제를 잘 못해서 방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방제가 안 되는 것은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니까 커튼 네일 사이에 빈대가 살고 있었는데 이걸 놓치신 거지. 그렇게 해서 빈대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수. 그러니까 실수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빈대가 서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린 부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빈대의 서식 밀도가 적은 경우고, 그럴 때는 침대 위주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밀도가 많아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빈대가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사전에 하시고 어디까지 방역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살충제 저항성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 책자에는 흑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도드라지게 안 보이시는데, 이 살충제 저항성이라는 건요, 이 그러니까 빈대를 죽일 수 있는 살충제 농도에서 빈대가 그 농도에서는 안 죽는 거죠. 살아남는 개체들이 생겼을 때 이제 저항성이 발달됐다,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셔과 같이 이 피레스루기의 살충제를 뿌렸어요. 뿌렸던 이제 이게 까맣게 된 것은 이제 감수성 종이고요.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된 것이 저항성 종입니다. 저항성. 그래서 스프레이를 했더니 감수성 종은 잘 죽는다는 뜻이에요. 잘 죽는 애들은 죽어요. 그 다음에 뭐 일부는 또 살아남겠죠. 죽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저항성이 발달된 애는 안 죽죠. 그 다음 또 이렇게 저항성이 발달된 애가 또 번식을 하겠죠. 이렇게 또 감수성 종도 번식을 할 겁니다. 또 이렇게 약을 뿌렸습니다. 약을 뿌렸더니 감수성 종 까만 애들은 죽은데 빨간 애들은 안 죽어요. 결국 빨간 애들만 남습니다. 그죠?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긴 한데, 우리 또 이 방역 업체들 중에는 또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심층적인 얘기를 해보면, 어떤 데는 갔을 때 피레스로이드계 잘 죽어요. 근데 어떤 데는 갔더니 피레스로이드계 안 죽고 다른 성분에 죽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빈대가 프랑스 파리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오고요. 동남아에서도 오고 세계 각지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피레스로이드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사정이. 그래서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가정용 살충제가 대부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피레스로이드계 저항성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전에는 피레스로이드 계통으로 거의 뭐 98%, 100% 죽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뿌리면 아예 안 죽냐? 아예 안 죽지는 않아요. 아예 안 죽지는 않은데 30%, 40%밖에 못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제 효과가 낮게 나온다. 생각보다. 그러면 나머지는 살아남겠죠. 살아남는 애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저항성이 발달된 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약제에 대한 개발과 적용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항성들이, 그리고 또 뭔가 있냐면 이제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성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교차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 저항성. 그러니까 화학 구조가 피레스로이드 계통은 거의 비슷해요. 기본적인 구조는 있는데 똑같은데 거기에 뭐 OH기가 붙였냐 빠졌냐 뭐 탄소기가 어디에 붙었냐 이에 따라서 약간 작용 기작이 조금 감성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런 기본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교차 저항성이 발달돼 가지고요. 내가 이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써본 적이 없는데 저항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스린이라고 하는 끝나는 성분이 있죠. 사이퍼메스린, 디페노스린, 델타메스린, 스린. 이렇게 된 것들이 다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항성도 좀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요즘에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럼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오브 액션입니다. 이제 작용 기작을 비교한 거거든요. 피레스로이드 계통과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의 작용 기작. 작용 기작이 어떻게 달라서 감수성의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건데 이게 뭐냐면 신경세포입니다. 이렇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이게 여러분들 뭐 생물 시간에 많이 들어본 축색돌기 있죠. 예. 신경세포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떨어져 있어요. 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고요. 이 신경세포는 다 근육에 있죠. 근육. 예. 뼈나 뭐 이런 데는 없고 근육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꼬집으면 아프죠. 예? 예. 그런 신경세포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신경에 자극이 전달될 때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요. 예.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이 다음 축색돌기 신경세포에다가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픈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우리가 감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피레스로이드계 저항성을 나타내면 여기 보면은 그 신경세포에 나트륨 칼륨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의 이 채널 이쪽에 영향을 줘요. 이쪽에 작용을 해서 나트륨 이온 채널을 이온의 통로 이런 부분을 그 방해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방해받으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축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근육이 마비돼 가지고 이제 죽는 거죠. 결국 근육 안에 이제 신경세포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이 나트륨 이온 채널에 관여를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리셉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관여를 합니다. 요 부분에. 그러니까 작용 기작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똑같이.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작용 기작을 나타내는 부위가 좀 다르다. 그래서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저항성을 나타내면 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작용 기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방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뭐 아세타미프리드, 뭐 치아메톡산, 뭐 클로르치아니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역용으로 많이 쓰고 계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여기 이미다클로로프리드하고 디노테퓨란. 이 두 가지죠. 그래서 환경부가 이미다클로로프리드와 디노테퓨란 성분이 이미 방역용으로 제품이 나와 있으니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검토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미다클로로프리드는 분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빈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무제로 써야 되잖아요. 분무. 그죠? 근데 이미다클로로프리드는 지금 가열 연막, 가열 연무로만 허가가 됐어요. 분무로는 허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일단 제외시켰어요. 제외. 그러면 뭐가 남아요? 디노테퓨란만 남친 거죠. 디노테퓨란만. 디노테퓨란은 연막, 연무도 있지만 분무로 하는 시험도 있어요. 분무로 허가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퀴의 250배, 그러니까 2.0%짜리입니다. 지금 디노테퓨란 성분이 2.0%짜리가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방역용으로. 거기에 바퀴, 독일 바퀴 방제로 250배 희석해서 0.008%로 적용하게끔 허가가 나와 있어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러면 디노테퓨란하고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6개를 갖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접촉시험법이죠. 요 안에 이제 필터 페이퍼가 있는데 필터 페이퍼에다가 똑같은 농도로 모든 살충제를 0.1%로 똑같은 농도로 해서 다 고루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빈대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적어도 일정한 시간 노출을 시키면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노출을 시키거든요. 우리가 접촉시험법으로 1시간에서 아니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노출한 다음에 거기서 다 꺼내요. 원래 시험법의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일정 시간만 노출시키고 꺼내서 다른 깨끗한 통으로 옮겨요. 옮긴 다음에 24시간 후에 몇 마리가 죽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24시간 그냥 붙여놨어요. 24시간 동안 접촉하게끔. 그래가지고 특정을 봤더니 죽은 애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져요. 다리가 위로 가고 누워있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애들은 계속
가장자리를 뺑뺑뺑 돕니다. 예, 살아있는 애들은. 예.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평택 스트레인입니다. 평택에서 채집한 종인데, 대조군은 뭐 하나도 안 죽었고요. 일단은 300분이면은 5시간? 예, 6530, 그죠? 5시간 본 거예요. 5시간 동안. 근데 디노테퓨란 0.1%에서 점점점 죽더니 5시간에 100% 죽었습니다. 100%. 나머지 다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죽어요. 그 다음에 피레스린 X는 뭐냐면 내추럴 피레스린입니다. 내추럴 피레스린. 그러니까 천연 제충국제에서 뽑아낸, 추출한 천연물이죠. 천연물. 내추럴 피레스린 0.1%에서는 12%, 디페노스린에서 12%, 나머지는 5시간을 접촉을 했는데 전혀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약제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닐을 쳐가지고 챔버를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약 3.5m, 3.5m니까 보통 방 크기입니다. 방. 우리 방 크기. 그 다음에 높이를 3m, 3m로 해가지고 이 공간을 비닐을 쳐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훈연제 있잖아요. 가열 증산하는 훈연제인데 여기에 퍼머스린이 12.6% 들어있습니다. 12.6%.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저희 아까 플라스틱 통에다가, 빈대는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잘 기어서 못 올라와요. 바퀴는 잘 올라오는데 빈대는 좀 잘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통에다가 빈대를 집어넣어 놓고 쭉 놔뒀어요. 그리고 이 퍼머스린 12.6% 가열 증산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가열 증산은 약간 또 적용 방법이 뭐냐면 훈연이니까 빈대들이 호흡을 할 때 이 살충제를 들이마시는 거죠. 그죠? 접촉보다는. 들이마셔가지고 이제 죽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주 좁은 틈이나 이런 데는 이 가스 상태의 물질들이 잘 침투하기 때문에 아주 좁은 틈에 숨어 있는 거라도 완전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4시간 동안 그냥 놔뒀거든요. 한 50%? 50%밖에 안 죽어요. 50%밖에.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방법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거나 했을 때 100% 실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빈대 방지할 때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제 잘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안 죽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이제 뭐 빈대 유입 뭐 이게 이동 경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빈대 방제나 이런 것 경험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에 보니까 해외 직구로 온 택배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답니다. 많지는 않은데 확인한 바가 있고, 택배 박스나 이런데 그런데도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분까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확률상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교과서에서만 나오던 얘기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도 기자분이 지하철 4호선에서 그 어떤 분이 그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인데 빈대가 기어가는 걸 찍어서 그 기자분한테 보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그거는 못 챙겼네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 기어가다니 빈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저도 진짜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누가 일부러 노출해놓고 찍어놓고 기자한테 보낸 거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이 갈 정도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 현실이라면, 정말 현실로 나타난 사실이라면 상당히 우리가 좀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여튼 최대한 빈대를 완벽하게 방지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대 방제를 위한 몇 가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 안에 빈대를 방제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든 가구는 벽에서 떨어뜨려요. 침대에도 벽에서 떨어뜨려서 방 가운데로 끌고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
벽에 붙여놓고 하시면 얘가 또 도망가요. 뒤적뒤적 하다가 도망가면 또 어딘가 벽을 타고 또 어디로 숨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구나 하여튼 침대 이런 것들은 벽에서 일단 떨어뜨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탁이 가능한 거는 모두 세탁을 해야 됩니다. 세탁을 하게끔 해야 되고, 또 외국에서는 세탁한 거를 다시 오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밀봉을 시키더라고요. 일단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완전히 이제 빈대가 100% 박멸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기까지는 다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주의사항을 좀 미리 그쪽에 또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침대 커버를 벗기면 매트리스와 이제 침대 프레임이 있잖아요. 최대한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분리시켜서 확인을 하시고, 하여튼 침대 자체도 그냥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대 프레임에 틈새가 있거든요. 틈새가 있고 또 프레임이 두꺼우면 이 굉장히 안쪽에 틈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데는 다른 어떤 물리적 방제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게 놓쳐지면 또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분리해야 될 수 있으면 침대 프레임도 분리를 필요하다. 아예 버리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옷장이나 이런 데 이제 붙박이장도 있지 않습니까? 옷을 다 꺼내야 됩니다. 완전히 다. 그 다음에 벽에 있는 그림과 거울 다 떼내야 됩니다. 다 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탁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책상이 있다든가 뭐 물건들이 있잖아요. 너저분하게. 그런 거 다 빼는데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서 물건을 최대한 넣어서 비닐봉지에 밀봉하고, 그것을 갖다가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하기 전에 한번 피레스린, 내추럴 피레스린인데 거기에 피페로닐 보톡사이드라고 혈육진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섞여 있는 거. 이런 에어로졸 같은 것들을 조금 분사해서 밀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진틀 뒤에도 살고 뭐 복잡한 하여튼 그런 틈새에 가정용 에어로졸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게 되면 얘네들이 호흡할 때 이렇게 잘, 또 아니면 이게 이제 입자들이 오래 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데 좀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밀봉 상태로 유지하고, 밀봉 상태는 보통 2, 3일 충분히 주십시오. 충분히. 그 다음에 책도 꺼냅니다. 책도 꺼내서 뭐 책사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빈대가 하여튼 많다고 추측이 가시면, 물린 자리도 많고 하여튼 빈대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침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다고 한다면 책도 꺼내서 다 비닐봉지에 넣으셔야 됩니다. 비닐봉지에 넣으시고 내추럴 피레스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사해 가지고 밀봉, 그래서 적어도 2, 3일 이상은 밀봉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코타일 틈새 뭐 이런데, 또 뭐 카펫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진공청소기 충분히 빨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또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집 안에 있지 않게끔 다른 곳으로, 그래서 최소한은 4시간 이상은 격리시켜야 된다. 또 세탁할 수 없는 것들은 드라이 클리닝 또는 열 처리가 가능하면 열 처리. 근데 요즘에는 뭐 레자 같은 소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 처리 잘못했다가는 또 막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빈대 방제 조치 1단계입니다. 일단 침대를 벽으로 띄워서 중앙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뒤적이면서, 너무 확 하면은 얘들이 금방 또 도망가요. 막 도망가기 때문에 천천히 뒤집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청소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면 바로 바로 흡입되게. 그러니까 얘네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눌러 죽이거나 뭐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요, 막 여러 마리가 동시에 움직여 버리면 그거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기로 빨리 빨아들이는 거를 먼저 해야 되니까 항상 뒤적이고 조사를 하고 또 확인을 할 때는 청소기를 반드시 준비를 바로 하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대 서식 흔적, 빈대가 확인된 곳 이런 데 같은 청소기로 세세하게 또 이 재봉선 있잖아요.
매트리스의 재봉선이 딱 살짝 접혀서 안에 조그만 애가 박혀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얘네들이 또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구들도 다 뭐 의자가 있거나 소파가 있거나 다 끄집어내서 최대한 좀 개방된 장소로 가지고 와서 세세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막 벽에 붙어 있고 막 그 구석에 있는 걸 거기서 확인하면 절대 또 놓칠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세심히 확인하면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동영상에 지금 데코 타일 그 사이에 틈이 있으니까 거기에 애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뭐 탈피각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기 솔로 붓으로 다 움직이면 일일이 다 빨아들입니다. 이 방역회사가 아주 그냥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가지고요. 하여튼 그 물리적 방제를 80% 이상 하시는 분이에요. 화학적 방제는 10에서 20%만 하고. 아주 그냥 제가 그래서 대놓고 그랬어요. 존경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명감과 의무감, 하여튼 이런 걸로 방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대단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여튼 그 여러 고객들한테도 인정을 받으신 분이고, 빈대 방제로 아주 특화된, 다 뜯어내는 겁니다. 다 뜯어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2단계입니다. 진공청소기로 최대한 포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공청소기 안에 필터는 바로 꺼내야 됩니다. 또 튀어나오니까. 꺼내서 그 안에다가 뭐 내추럴 필리스닌 같은 걸 에어졸을 이런 거를 충분히 분사합니다. 충분히 분사하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봉해서 폐기. 요거까지 먼저 딱 마치신 다음에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러니까 빈대 서식이 확인된 지점 있잖아요. 요런데 뭐 어떤 재봉선이나 뭐 침대 커버나 프레임이나 하여튼 뭐 이런 거에 고온 스팀을 열 처리합니다. 스팀이 충분히 분사되도록.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실험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의 3초, 5초 스팀에 3초, 5초 정도 딱 접촉되면요 그냥 녹다운입니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레자 같은 거 손상 안 되게 잘 감안하시고요. 창틀이나 뭐 하여튼 책상 그 좁은 틈 있잖아요. 좁은 틈. 이런 데는 어떻게 어려워요. 청소기로도 어렵고 상당히. 그럴 때 열을 충분히 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어떤 분은 고온 스팀을 이용했을 때 나중에 혹시 곰팡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그러니까 충분히 건조되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 또 곰팡이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뭐 어쩌다 생길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팀 한 다음에 그런 창틀이나 곰팡이가 쓸 수 있는 부분은 뭐 나중에 한 다음에 뭐 헤어드라이기나 아니면 이 히팅건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말리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빈대 방제를 위해서 헤어드라이기를 쓰는 거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헤어드라이기의 바람이 너무 세요. 얘가 튀어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건 바람이 센 그런 도구를 장치나 장비를 사용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팀이나 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창틀인데 창틀에 지금 히팅건이거든요. 이 아주 틈이 좁습니다. 1cm도 안 됩니다. 거기에 계속 뜨거운 바람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요. 천천히 열이 충분히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틈새 다.
이 동영상이 안 되는가요? 안 된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제 빈대 한 마리를 놔두고요.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 가지고 해봤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빈대에 있는 거를 집안에 이제 보통 스팀 다리미 다 있으니까, 그죠? 예. 간단한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 10cm 떨어뜨려 가지고요. 스팀을 쫙 쐈어요. 쐈더니 뭐 한 3초, 5초? 이 정도 하니까 빈대가 금방 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0도씨 온수입니다. 온수. 이것도 내 동영상인데 잘 가동이 안 되네요. 그래서 50도씨의 온수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세탁물을 온수에다가 뭐 이렇게 세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50도씨면 보통 그냥 온수 정도 됩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뭐 뜨끈한 온탕 같은 뭐 그런 정도니까. 온수에다가 한번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15초, 20초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60도씨 이상의 온수로 세탁하는 것도 보통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온수로 충분히 세탁 가능한 것들은 세탁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동영상이면 이제 여기서 제가 꺼냈어요. 물 온수에다 집어넣어 놓고 꺼내서 이제 필터페이퍼에다 올려놓고 죽었나 안 죽었나를 이렇게 딱 클로즈업해서 찍은 건데 아마 이게 또 동영상이 구동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빈대 방제 조치 3단계입니다. 2단계까지는 이제 스팀이나 고열을 이용한 방제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3단계는 이제 감성 살충제 화학적 방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법 용량에 맞춰서 대충 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침실이고 가정 내부잖아요. 내부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써야 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살충제는 최소한도로. 제가 방제 방법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살충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물리적 방제를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하셔라. 마지막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살충제를 쓰십시오. 그겁니다. 그게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빈대 서식이 오염된 곳 국소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청소기나 열이 전달이 잘 안 되는 아주 좁은 틈, 뭐 요런데, 그 다음에 이런 광범위한 이런 ULV나 이런 약제 이렇게 뿌리는 거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그 핸드 스프레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 스프레이 같은 거, 이런 걸로만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대규모로 집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재가 살포될 수 있는 그런 분무기, 뭐 배터리 형식으로 자동 분무기, 뭐 그런 걸로 해서 내가 뿌리고자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 곳에 또 약재가 처리되거나 분사되거나 또 광범위하게 분사되는 거는 자제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뿌리는 거. 그 다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에어로졸에 대롱 달린 게 있습니다. 대롱 달린 거. 그래서 침대 그 프레임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좁은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에다가 약을 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약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대롱이 달린 거면 굉장히 좋죠. 대롱이 달린 거. 그래서 이런 핸드 스프레이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한두 번 이렇게 국소적으로 분사해서 빈대 방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요, 살충제를 적극 사용하는 걸 권장 안 합니다. 최대한 물리적 방제를 다 원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오늘 교육받으신 여러분들도 빈대 방제의 가장 우선은 물리적 방제다. 물리적 방제.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만 우리가 살충제를 적절하게 조금 쓸 수 있는 거. 책상에 물건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 밀봉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꺼내서 밀봉 상태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추럴 피레스린, 그러니까 천연 제충국에서 추출한 내추럴 피레스린 성분을 쓰시는데 거기에 반드시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PBO 효력증강제가 반드시 혼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충제 내추럴 피레스린보다 5배에서 10배 충분히 들어있어야 돼요. 예, 충분히. 너무 적게 들어있으면,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 효력증강제가 어느 정도 혼용된 거는 그래도 그날 잘 죽더라고요. 보니까 잘 죽어요. 실제 뿌려보니까. 예. 피레스로이드 계통이긴 한데 내추럴 피레스린, 그러니까 내추럴 피레스린은 천연물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잘 됩니다. 잔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추럴 피레스린의 PBO가 5배에서 10배 이 정도 충분히 들어있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십시오. 이게 또 PBO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업체가 만들 때 제품을. 그러니까 PBO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배제시키세요. 쓰지 마세요. 그래서 내추럴 피레스린에 반드시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효력증강제가 한 5배에서 10배, 살충제 양보다 5배에서 10배 사이 들어간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것도 역시 최소한도로 써야 됩니다. 딱 그 부분만 아주 내가 그 놓치기 쉬울 만한 아주 틈새 진짜 이걸 다 뭐 헤집어서 확인하지 않는 한 어려울 만한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창틀이나 뭐 이런 데가 있다면은 그런 구석진 데는 우리가 약을 조금 분사를 해서 방제가 완성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 위에 물건이나 기타 물건들을 이렇게 밀봉 상태를 하고 내추럴 피레스린을 좀 뿌렸다 한다면 한 2, 3일 정도는 충분히, 한 3일 정도는 충분히 밀봉 상태를 유지하고 좀 밖에서 나중에 개봉할 때는 밖에서 환기, 충분히 열어서 좀 환기를 시키신 다음에 가지고 와서 다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런 광범위하게 살충제를 뿌릴 수 있는 큰 분무기나 뭐 ULV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 뭐 핸드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 에어로졸 같은 경우도 아까 에어로졸 내추럴 피레스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갖다가 콘센트 안에 뿌린다? 이것도 안 됩니다. 혹시 이 물로 된 그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또 누전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저런 것들을 막 대놓고 충분히 뿌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는 뭐 솔벤트라든가 뭐 이런 성분들이 같이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면 또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기 기구나 이런 데에는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최대한 뭐 풀러내 가지고 최대한 청소기로 하여튼 빨아들이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또 뭐 놓치기 쉽다고 한다면은 제가 또 실험을 해보니까 뭐 하여튼 그 뭐 이센셜 오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권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풀러내서 청소기로 하여튼 빨아들이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서식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제에 실패하는 원인은 실수다, 실수. 서식처를 미처 내가 놓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빈대가 서식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뭐 이런 경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까 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잘 찾느냐, 그죠? 구석구석 잘 찾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대 방제법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빈대 방제법 적용 조건이 있는데요. 자, 요즘에 이제 매스컴에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규조토를 써라. 그다음에 식초, 또 베이킹 소다, 뭐 탁월하다. 뭐 쓸데없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빈대 방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방제 효과가 확실할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안전할 것. 세 번째, 사용이 편리할 것. 규조토를 침대 위에 뿌린다. 나중에 청소 다 해야 되는데. 다 쓸어내야 되고, 그죠? 불편하죠? 또, 규조토의 그 입자가 굉장히 날카롭다 하더라고요. 뭐, 잠자다가 흡입할 수도 있고, 흡입하면 규폐증 걸린답니다. 폐 기능이 손상되고, 안전하지도 않고. 규조토로 관련해서 뭐 논문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적극적으로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과학은요,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게 논문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논문으로 나왔다 해도 이걸 현실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전문가들은, 예? 여러분들도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런 걸 따져보면 규조토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방제 효과도 규조토에다가 한번 넣고 싶어요. 그래서 넣어서 한번 동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넣더라도 규조토에서 뭐 30분, 1시간, 한두 시간 안에 죽느냐? 안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방제 방법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대 채집입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채집해서 또 우리 협회에도 좀 뭐 보내주실 수도 있고, 또 저한테 보내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빈대 방제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뭐 아프리카에서도 올 수 있고, 저기 동남아에서도 올 수 있고, 살충제에 이 접촉한 노출된 경험이 좀 적은 애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피레스루에 딱 뿌리면 잘 죽죠. 근데 유럽이나 이 나라에서 온 빈대는 안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서울에 나온 빈대는 뭐 피레스루의 저항성이 다 발달돼 있다, 이렇게 말 못해요. 말 못합니다. 여기에도 어느 나라에서 온 빈대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니까. 또 저기 제주도 올레길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도 빈대가 엄청 나와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거기에는 또 어떤 빈대가 갔는지, 전파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좀 모니터링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진짜 피레스루에게 저항성이 발달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빈대가 얼마나 퍼져 있냐, 뭐 60%냐, 거의 90%냐,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적절한 어떤 대체약제 개발이나 이런 데 우리가 이용을 하려다 보면 빈대 채집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딱 처음 가셔서 이렇게 하실 때, 근데 그냥 침대나 이런 거 뒤적이서 거기서 핀셋으로 이렇게 잡으려면 안 잡힙니다. 막 걔네들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양동이 같은 큰 그 플라스틱 통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털어냅니다. 그냥 이렇게 탁탁탁. 붓이나 뭐 솔로 털어내요. 그러면 떨어져 가지고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오. 그러면 그때 나중에 이제 채집통에다가 싹 한두 마리씩 이렇게 채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잡아가지고 사무실에다가 뭐 한 2, 3일 놔두시면 그거 다 죽어요. 죽으니까 채집하면 그날부로 그냥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바로 가서 그냥 픽업해서 연구하는데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셨을 때 그 빈대가 어느 나라에서 온 건지 이런 것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탐문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